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래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의원가에 제출했습니다. 발의한 겁니다. 발의 취지와 내용은 곧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회견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요. 주채는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양구람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근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저희 대책단의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현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오셨고요. 김문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왼쪽으로 김동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노정면 의원님 오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정치검찰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장경태 최고위원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불법적으로 회유하고 겁박했는지를 양심선언했습니다. 용기 있게 진술 번복 강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청사 안에서 여러 파티, 술 파티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저는 처음에는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심반 우려반으로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그저 일회성 증언 조작인 줄 알았습니다. 살펴보니 수원지검의 이런 행태는, 사건 조작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전반, 조직 전체에 수사 조작, 사건 조작이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목적이 있는 수사는 조작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표지가리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심지어 위례 신도시를 위 어르신으로 바꿉니다. 멀쩡한 녹취록과 같은 증거나 재판 기록까지 조작해냅니다. 피의자와 변호사는 물론이고 재판부까지 속이고 기망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1등 공신은 바로 정치검찰입니다. 검찰의 사건 조작 습관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발의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진실 규명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검법이 불가피했습니다. 아무리 조작한 사실의 진실이 밝혀져도 아예 반성조차 하지 않습니다. 특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고 이어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저희는 반드시 진실을 되찾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사체계를 바로잡겠습니다. 우리의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 대책단은 오늘 이 특검법 발의에 머무지 않습니다. 수원지검뿐만 아니라 정치검찰의 모든 수사조작, 사건 조작을 추적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몇 개라도 발의할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탄핵과 같은 국회 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입니다. 대책단은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대북 송금 및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들에 대해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감행을 바로잡고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 선물 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수원지검은 2018년 및 2019년 김성태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에 자금을 전달했고 김성태가 북측과 공모해 주가 조작까지 했다는 의혹을 부실수한 것은 물론 김성태와 구형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짱방울과 수원구치소의 성명불상 지원과 교도관 등이 김성태에게 주류 및 안주 등 금지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 경기부지사 이화영이 공개한 꼭지용 서신에는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에게 접촉하여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며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라는 말을 하는 등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화영 측 변호사는 주류 반입 행위에 대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및 수원고치소를 고발하였으나 경기경찰청은 아직까지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책단 역시 지난 6월부터 법무부, 수원지방검찰청, 수원구치소 등에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속칭 이틀막이라도 당했는지 전혀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검찰은 전혀 변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유린하며 위법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밥 먹듯이 일삼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책단이 발의한 이번 특검법은 앞서 말한 의혹사건 모두와 함께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입니다. 특검 기간은 90일, 특별검사가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충분한 기간을 보장했고, 검찰에 대한 수사가 포함된 만큼 검사 및 검찰청, 교정본부 소속 직원들의 고발을 의무화하여 자수 또는 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하여 스스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책단은 오늘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완전하게 뿌리뽑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특검법을 꼭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1동.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어서 아주 중요한 한 분이 증언을 하시겠습니다. 김문수 의원과 김동아 의원님이 소개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부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회유와 압박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과정에서도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려 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 진행은 김문수 의원님이 하실 거고요. 저희들은 밖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응이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장
의원님께서 가장 최근에 검찰에 계시잖아요. 예. 이런 수사 관행을 폭격하시거나 직접 해보신 일이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 아니고요. 우리 검찰에 과연 진술 조작, 또 허위 진술 이런 허위 지원 관련해서는 꼭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를 여러 번 수십 회에서 많게는 수백 회 상황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진술 회유 부분은 늘 시민단체나 활동 관련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많았고요. 그동안에는 제대로 되신 일이 없는데 이번에 양심 여부로 공개 선언을 하고 계셔서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차별 조치를 요구받긴 했는데 그걸 지었었고 결국은 특검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리고 검찰의 수사 관행이 이런 부분에서는 그걸 직접 수사하는 특검법을 바르게 됩니다.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습니까? 관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닙니다. 저기 직접 잠깐만요. 그 관행은 윤석열 정권의 탄생 이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탄생 이전에는 검찰은 과잉 수사, 편파 수사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 이후에는 조작 수사, 창작 수사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수사권 폐지까지 주장하는 상황이 이르게 된 것이죠. 그 관행은 최근 2, 3년간의 관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혹시 더 이상 없으신가요? 예. 예. 당대표 수사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를 회유 압박해서 당대표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끌어들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만들어서 정치검찰이 사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상황을 몰고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것을 방탄 입법이라고 하거나 방탄 특검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입법은 혹은 국회가 하는 모든 입법 활동들은 그렇게 왜곡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든 갖다가 누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붙이기 시작하면 이건 사건의 본질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입법의 본질을 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검찰의 불법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부당함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법 부당함을 막기 위한 것을 방탄이라고 공격하면 결국 불법 부당을 막지 마라, 방치하라 이런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은 매우 부당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탄 특검이라고 얘기를 하면 해병대원 특검은 윤석열 방탄 거부가 된 거잖아요.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한 것은 윤석열 방탄 거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행위나 입법행위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왜곡하면 그러면 어떤 행위도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도 스스로 정당성을 갖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접근 자체를 시각 자체를 좀 정확하게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저희들이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이라고 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정치검찰들이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엮을 근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니까 조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검찰에 관한 문제제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데 특검법이 본질이 그쪽인데 이걸 뜬금없이 이재명 방탄국회냐 아니 방탄특검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자기 정당에서 스스로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특히 언론인 여러분께서 조금 좀 그러니까 그런 언급 자체를 저희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특검 내용 어디에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이재명 방탄특검법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한참 오버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적 공격이죠, 그냥. 뭐 어떤 틀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뭐 언론에서 할 수 있고 정치 세력들이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 구체적인 사안에서 논거가 부족하고 이 특검법을 발의하는 이유가 떨어진다면 그런 비판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판단을 배제하고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되어 있으니 이와 관련된 특검법은 방탄이다. 이건 비약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 결론에 대해서는 뭐 알아서들 판단들을 하실 텐데 저희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논점 하나하나를 검증하셔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과연 대책단에서 과잉 대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자료 협조를 안 하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국정원 문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정말 그냥 덮어도 되는 것인지, 그걸 좀 검증을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검증과 논쟁 없이 그냥 큰 틀로 이건 방탄이다 아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러이러해서 검찰 주장이 맞다. 민주당의 주장은 과잉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면 아마 저희들도 할 말이 없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특검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사건 규명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니까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을 규명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당사자인 검사들의, 검찰의 위법행위, 범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찰에 대한 특검법을 이재명 방탄특검 이렇게 몰고 가는 거 비약 정도가 아니라 저는 좀 상상이 좀 안 되는 접근입니다. 김성태 대북 송금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하는 법률안입니다. 그리고 방탄과 상관이 없고, 그리고 검찰의 잘못된 허위 진술 강요 또는 해유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법률입니다. 됐습니까? 네, 저도 좀 이렇게 좀 말씀을 해보고 싶어요. 뭐 그런 의혹 제기할 수도 있고 본인 시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안과 관련돼서는 관련자의 증언이라든지 또 공소 사실이라든지 또 부영 사실 이런 게 비춰보게 되면은 회유와 협박, 또 사건 거래 의혹, 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정황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저희 노력에 대해서 법무부가 협조를 하고 검찰이 적극 수사를 하게 되면 특검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법무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특검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특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잘못했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방탄국가라는 평가를 사후에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너무 많고 또 법무부나 검찰의 행태가 너무나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가 노골적이기 때문에 특검이 불가피해서 저희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